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식을 가진 지 오늘로 꼭 한 달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이용객이 급증한 가운데 역마다 명암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4.29 재보선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창패하며 광주발 정계 개편이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는 보성녹차가 중앙아시아 공략에 나선 현장, 카자흐스탄에서 현지 취재했습니다. 징검다리 황금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한평에서는 나비축제가 개막해 관광객을 끌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한 지 이제 한 달입니다.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 이용객 증가세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북적이는 승객들로 비좁은 광주 송정역 대합실.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호남고속철 KTX의 개통 뒤 늘어난 광주권 KTX 이용객은 46%로 기대 이상입니다. KTX 효과로 버스 이용객은 하루 500명이 줄고 항공 이용객 15%가 줄어들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130%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그때보다는 약 한 20% 정도 더 순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대 5일에 이르는 이번 황금 연휴에는 예매율이 최대 85%까지 치솟아 임시 열차를 투입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인근 시군은 관광지를 연계하는 아트 투어 버스를 도입하는 등 관광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아직 미미하지만 남도를 거쳐 제주로 가는 여행객도 늘고 있습니다. And they want to see Jeju, so we thought it would be a bit of an adventure to fly and take a train and a boat. We thought it would be fun. 우려됐던 의료나 쇼핑 쪽 빨대 효과는 아직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넓어진 선택의 폭을 누리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이번에 개통하고 나서 단축돼서 보시다시피 제가 임신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입원해서 여기 내려오기가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때도 다시 한번. 아직 효과를 단정짓기 힘든 KTX 개통 한 달. 그러나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늦춰지며 도심까지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지역민은 물론 외지인들에게 탑승을 망설이게 하는 확실한 걸림돌입니다. 쇠락하는 광주역 문제와 계속되고 있는 요금 논란, 호남고속철 2단계 건설 문제 역시 빠르게 매듭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KTX가 다니는 기차역과 그렇지 않은 역은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지역 경제도 명암이 갈렸습니다. 이어서 정용욱 기자입니다. 호남 KTX가 개통되면서 나주역은 제2의 중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나주역을 오가는 KTX 운행 횟수가 하루 왕복 12편에서 24편으로 2배가 늘면서 이용객이 60%가량 늘었습니다. 강진이나 영암, 해남 등 전남 서남권에서도 KTX를 타기 위해 나주역을 찾고 있고 혁신도시 방문객도 KTX 이용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그 KTX를 이용을 해서 충분히 오전에 출발하셔서 오후에 교육 끝나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원룸과 호텔 등 역세권 활성화도 추진되면서 나주역은 올해 자체 수입을 76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역 앞에 택시나 식당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70~80%가 그 정도 손님이 늘었다고 봐야죠. 그전에는 이동기구가 전혀 없어서 아침 손님이 없었어요. 근데 KTX 그 시간대에 손님이 좀 많은 편이죠. 나주역이 뜨는 역이라면 호남선 개통 이후 KTX가 아예 다니지 않는 장성역은 지는 역에 해당됩니다. 하루에 44차례나 다니던 상하행 KTX가 운행을 중단하면서 장성역 승객은 30% 이상 줄었습니다. 장성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크게 줄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가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역 앞에서 10년째 식당을 하고 있는 김정기 씨는 종업원을 줄여야 할 만큼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한 지금 매출이 50% 정도 줄어버려가지고 종업원도 감축을 시켰고, 팔아봐서 종업원 인건비 좀 나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하고, 지금은 식사 시간에는 문을 잠가버려요. 장성역을 이용해 휴가를 가거나 면회를 했던 연간 32,000명가량의 상무대 군인들 역시 여기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역 앞 슈퍼나 모텔, 택시는 수입이 곤두박질했습니다. 주말에 그래도 외부에서 오시면 저희도 좀 밥 좀
북적거리잖아요. 근데 전혀 없었어요. 개통 한 달을 맞은 호남 KTX가 지나는 곳은 KTX 특수를 누리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은 지역 경제의 사활을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5월이 시작됐지만 더위는 한 달가량 앞서겠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 속에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광주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초여름 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 차차 흐려져 밤에 비가 시작돼 휴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호남 지방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부분의 자외선 지수가 주황색이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셔야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전남 곳곳에 다양하고 풍성한 축제가 열리는데요. 영광에는 찰보리 문화축제가, 또 한평에는 나비대축제, 담양에는 대나무축제 등 다양하게 열린다고 하니까요. 황금 연휴 동안 가까운 근교로 나가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생태 축제인 한평 나비축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이 나비의 군무와 만개한 꽃들이 상충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봄 햇살이 가득 찬 한평천 둔치를 따라 산노란 유채꽃이 넘실거립니다. 600만 송이 꽃들로 치장한 엑스포 공원은 축제 분위기로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한평군을 상징하는 호랑나비 등 국내외 25종 15만 마리의 나비들이 축제 기간 내내 화려한 군무를 펼치게 됩니다. 가족 관람객들에게는 직접 나비를 날려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평에 오게 되면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해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서는 알에서부터 애벌레, 번데기, 나비까지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한 해를 건너뛰고 치러지는 축제여서 이전보다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가축머리와 젖소목장 나들이 등 체험 행사만 26개가 열리고 문화예술 공연과 기념 행사도 50개가 넘습니다.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듬뿍 선사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축제 때만 개장하는 황금박쥐 전시관과 자연생태공원, 양서파충류 전시관 등도 나비 축제에서 빼먹을 수 없는 코스로 꼽힙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이 기자재 독점 납품의 대가로 업자로부터 2,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경찰에 입건된 나노바이오 연구센터 핵심 연구원을 직위 해제하고 연구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은 함께 입건된 다른 직원들은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 수동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29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광주에서 가장 큰 격차로 패해 충격이 큽니다. 여당을 견제할 야당으로 평가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질래야 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선거에서 또다시 졌습니다. 성완종 게이트가 터졌는데도 결과는 4대0 참패. 그중에서도 광주에서 1위와의 표 차이가 가장 크게 났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패, 인사 실패, 부정 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하는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참으로 공고스럽습니다. 세월호 참사 석 달 만에 열린 지난해 730 재보선도 정부 책임론이 크게 대두된 상황에서 치러졌지만 결과는 11대 4, 야당의 대패였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현재의 야당이 선거에서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무능 때문이다, 분열 때문이다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권력을 맡겨도 되는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이 당이 좀 믿음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옳다 그르다의 싸움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신뢰할 수 있냐, 신뢰할 수 없냐, 유능하냐, 무능하냐 이런 전선에서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더욱이 지난해 730 재보선에 이어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호남에서 새누리당과 무소속의 국회의원 자리를 내주면서 이제는 텃밭조차 지킬 수 없게 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무소속 천정배 후보의 당선으로 지역 정치권과 야권의 재편 등 변화의 바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한신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복당에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총선에서 뉴 DJ들을 발굴해 출마시키겠다고 한 만큼 독자 세력화는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창당이냐 무소속 연대냐인데 현재까지는 새 규합을 통한 무소속 연대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 인재들을 좀 모으고 확실한 비전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이제 저와 함께하는 분들과 그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곳. 독자 세력화를 한다면 야권을 재편할 만큼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아직까지는 무소속 의원 한 명인데다가 앞으로 몰려들 이해관계가 얽힌 지지층을 정치 세력화할 수 있느냐에는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신선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찾아내고 또 이 야당 개혁의 운동을 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담론을 펼쳐서 동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도 어떤 식으로든 등 돌린 민심을 다잡을 안을 내놓을 겁니다. 반성과 쇄신의 규모와 진정성 여부에 따라서 분당을 포함한 대폭적인 야권 개편으로 이어지느냐 찻잔 속 태풍이냐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천 후보의 당선으로 혁신과 경쟁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30년 가까이 정체됐던 지역 정치권에 두 세력의 건전한 경쟁이 현실화된다면 세대 교체는 물론 정권 교체의 희망도 커질 겁니다. 분명한 것은 뼈를 깎는 쇄신이나 변화가 없다면 내년 총선도 다가올 대선도 희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와 하나의 시즌 2차전, 양현종이 나서며 2연승을 예고했지만 참 안 풀리는 날이었습니다. 승부를 가르는 실책에 마운드가 흔들렸고 타선도 꽉 막혔습니다. 명불허전 에이스 양현종과 떠오르는 에이스 안영명의 맞대결로 명품 투수전을 기대했지만 일찍이 승기가 넘어갔습니다. 결과는 0대6, 올 시즌 첫 영봉패입니다. 승부를 가른 건 다름 아닌 실책이었습니다. 기아는 올 시즌 최소 실책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23경기를 치르는 동안 기록된 실책은 단 8개. 두 번째로 실책이 적은 팀인 한화, 두산의 16개와 비교해도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만큼은 실책에 울었습니다. 무실점 행진을 가로막은 미숙한 수비. 병살 기회를 놓치자 홈런이 터졌고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헌납해야 했습니다. 안 풀리는 날은 방망이도 안 터집니다. 안타는 단 3개. 그나마 잡은 기회도 2번의 병살로 날려버리고 공격도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광주에서 K리그 클래식 경기가 열립니다. 광주 유대회로 인해 목포에서 홈경기를 치렀던 광주FC가 이번 주 일요일 전남을 상대로 3년 만에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클래식 경기를 치르는데요. 광주는 최근 5경기 무승으로 부진하고 있지만 전남을 상대로 3승 3무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한다는 각오입니다. 기아는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SK와 시즌 2차전을 갖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1차전과 선발진이 같은데요. 기아는 스틴슨을, SK는 김광현 선수를 선발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스틴슨 선수는 지난 1차전에서 6이닝 무실점 호투로 승리를 챙겼는데요. 최근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지난 등판의 좋은 기억을 되살려 호투 펼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보성군이 녹차팔로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첫 시장 개척지로 카자흐스탄을 선택하고 경제, 문화 분야 등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이달 초 카자흐스탄의 경제 수도 알마티에서 열린 한국차 시음회. 보성군과 현지의 한 대학이 함께 마련한 행사였습니다. 차의 맛을 보여주고 차를 마시는 전통 예법을 선보인 자리. 현지 시장을 뚫어야 하지만 자본과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 물량 공세를 할 수는 없는 보성군으로선 차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문화를 통해서 소에서 우리 상품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 상품을 이제 수출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세계에서 9번째로 크고 석유를 비롯한 천연 자원이 풍부해
중앙아시아의 거인으로 불리는 카자흐스탄. 물에 석회 성분이 많아 일찌감치 차 문화가 발달한 차 소비 대국이기도 합니다. Пробовали? Нет. 아니요, 먹어본 적 없어요. А как думаете, корейский чай? Ну, думаю, вкусно будет.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땅 고르기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보성군은 지난해 보성차 성분 분석을 이곳 대학기술연구진에 의뢰했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중금속은 아예 검출이 되지 않았거나 카자흐스탄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반면에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 등에서는 합격점 이상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Микро-макроэлементов, поэтому чай, конечно, высокого качества, я бы рекомендовала его пить постоянно нашим казахстанцам. 보성군은 오는 6월 중에는 한국 차 문화원을 겸한 차 판매장 개설까지 앞두고 있는 등 카자흐스탄 시장 개척을 위한 움직임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 MBC 보도기획 보성차 카자흐스탄을 가다가 오늘 밤 11시 15분부터 30분 동안 방송됩니다. 보성차 카자흐스탄을 가다는 커피 열풍에 밀려 설자리를 잃어가는 보성차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해 보성군과 차 생산농가, 차 가공업체들의 자구 노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령 농업인을 돕기 위한 경영이양 보조금 대상이 확대됩니다.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경영이양 직접지불 제도의 신청 대상 가능 연령이 기존 70세에서 74세 이하로 확대되고 신청 가능 면적도 4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는 7천여 명의 고령 농업인이 170억 원의 경영이양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는 은퇴를 원하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전엄동 등에 맡기면 매달 헥타르당 25만 원의 보조금을 75세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 시설과 운영 능력을 점검하는 테스트 이벤트가 잇따라 열립니다. 광주유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오늘부터 5일까지 장성 홍길동 체육관에서 전국 20개 팀 200여 명이 참가하는 한국대학 탁구연맹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현정화와 유남규 등 탁구 스타들이 참여해 대회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할 예정입니다. 오는 4일에는 동강대 체육관에서 전국 남녀 중고연맹 농구대회가 열려 유대회 농구 경기장 시설 점검이 진행됩니다. 한국전력의 당기 순이익이 1년 만에 1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2조 8천억 원으로 지난 2013년 1,700억 원에 비해서 15배 늘었습니다. 또 총 자산 규모는 163조 원대로 1년 전보다 8조 1천억 원이 늘었고 부채는 4조 8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원가 하락, 자산 매각 등의 영향으로 한전의 경영이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